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반도체, 자동차, K-팝.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수출 강국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로 수출해온 품목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그 품목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며 어깨에 힘주고 다닐 때도 우리 아이들은 비행기에 실려 낯선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완전 중단하겠다. 70년 만에 폐업 선언.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일까요? 아니면 국가적 참회록일까요? 오늘 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왜 이제야 멈추는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진실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기는커녕 마치 재고 관리하듯 아이들을 다뤘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아이의 생사를 조작하고 심지어는 양부모가 원치 않으면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아니면 악질 중개업자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 과정에서 오간 기부금입니다. 아이를 보내는 대가로 받은 돈을 또 다른 아이를 해외로 보낼 명단을 확보하는 데 썼다고 하죠. 아동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수출기를 닦았다는 비유가 결코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7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비극을 밑거름 삼아 경제 성장을 일궈온 건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이제 공적 입양 체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사실상 수익 사업처럼 해오던 걸 이제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지난 10월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도 정식 가입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벨트를 채워 보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2029년입니까? 지금 당장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축소를 말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선 이렇게 묻습니다. 남은 3년 동안은 여전히 수출이 불가피하다는 뜻인가? 정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고 입양 후에도 국가가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수출이 아니라 국가 간 보호의 전수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더 뼈아픈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해외 입양을 안 보내면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애들을 우리가 못 키우니 남의 나라라도 보내서 잘 살게 하자는 논리로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해외 입양을 줄이려면 국내 입양 문턱을 낮추고 미혼모나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금처럼 애는 낳았는데 키울 능력 없으면 시설로 보내라는 식의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해외 입양만 막는다면 그 아이들은 차가운 시설에서 평생을 보내는 국내 미아가 될 뿐입니다. 해외 입양 완전 중단은 수출 금지 선언이 아니라 국가 책임 육아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990년대에도 정부는 해외 입양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경제 논리와 사회적 무관심에 밀려 번번이 약속은 깨졌습니다. 2029년,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 선언이 단순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이미지 세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결단인지는 앞으로의 3년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고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70년 동안 미뤄온 이 당연한 숙제를 우리는 2029년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날카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읽고 내일을 준비하는 내일의 시선이었습니다.